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스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될 내용은요, 각 나라마다 이 로스팅 단계 분류법들이 존재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가장 표준화되고 매뉴얼화된 SCAA,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의 기준으로 저희는 로스팅 단계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스팅의 실제 이 과정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CAA의 로스팅 단계 분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 의해서 이 고안된 색상 분류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상 분류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로스팅된 정도에 따라서 원두의 색을 8단계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색상마다 번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팅 단계의 식별이 용이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팅 단계별 명칭이나 정의는 일정하지 않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달라서 혼동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SCA에서는 이 명칭이 아니라 원두 컬러의 밝기에 따라서 명암에 따라서 이 에그트론 넘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에그트론은 회사 이름인데요. 이 에그트론 넘버 해서 25번부터 95번까지 해서 총 8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두의 밝기는 명도값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 로스팅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때요? 번호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약 로스팅이고요. 그리고 중 로스팅, 강 로스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AA 분류법에 의하면 가장 약배전 단계가 베리 라이트 단계예요. 95번이라고 하고요. 라이트 단계는 85 이렇게 번호는 쭉 나가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약배전에서 중배전으로 가는 마더레이트 라이트 단계, 그리고 라이트 미디엄 단계, 마더레이트 다크, 베리 다크 이렇게 가게 되고요. 색깔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SCAA 분류법이고요. 이 단계에 따른 원두의 명칭은요. 우리가 이 단계를 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로스팅 단계, 라이트 단계, 시나몬 단계, 미디엄, 하이, 시티,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 이런 단계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은 왼쪽으로 갈수록 신맛이 나요. 그래서 로스팅을 처음에 했을 때는 신맛이 나오겠죠. 그리고 단맛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쓴맛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CAA 색상 분류에 따른 맛의 특성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보시면은요, 에그트론 넘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번호는 점점 작아져요. 10단위로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팅 단계 명칭이 라이트부터 이탈리안까지 있다고 했는데 라이트 로스트는 강하고 얼얼한 신맛이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나몬 로스트는 강한 신맛과 미미한 바디감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엄 로스트 단계는 강하고 산뜻한 신맛이 난다고 합니다. 하이 로스트는 산뜻한 신맛, 그리고 시티 로스트는 약한 신맛과 이제 신맛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바디감이 난다.
풀시티 로스트는 미미한 신맛과 강한 바디가 느껴지고요. 이 바디감이 느껴질 때부터 단맛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렌치 단계에서는 단맛이 강해지고 쓴맛도 강해집니다. 신맛이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탈리안 단계에서는 약한 단맛과 쓴맛, 그래서 탄맛까지 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이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 이탈리안 단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SCAAU 분류에 따른 로스팅의 과정을 이제 말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차 크랙, 2차 크랙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1차 크랙이 익기 전 중간까지를 라이트 로스트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나몬 단계에는 1차 크랙 바로 전 단계, 그래서 우리가 1차 크랙, 이 소리가 나기 전 단계를 시나몬 단계라고 하고요. 1차 크랙이 끝난 바로 직전을 미디엄 로스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수막 로스터, 핸드 로스터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색깔도 저희가 봤었죠. 그리고 1차 크랙과 2차 크랙의 시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이 로스트 단계에서는 콩이 늘어나고 향이 변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하이, 그리고 CT는 향이 변한 후부터 2차 크랙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크랙이 진하고 진한 밤색을 띠기까지 단계로 지방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시키게 되면 위에 이렇게 기름 같은 게 둥둥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생두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시티 단계가 지나면 이 지방 성분이 강하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향미는 좋아지고요. 단맛과 신맛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크랙 이후에 로스팅 단계로 판매되는 커피가 약간 단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진 밤색에서 초콜릿색으로 변하기까지 단계로 지방이 가득 나오고 에스프레소에 적합한 로스팅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로스팅은 갈색 기운은 이제 없어지고요. 검은빛의 코팅이 가득한 단계를 이탈리안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스팅의 실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팅을 실습을 해보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 와도 로스팅은 실습을 하기는 힘듭니다. 우선 로스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스팅 머신의 용량과 이상적인 생두 투입량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팅 순서는 먼저 충분히 로스터기를 예열을 시켜야 됩니다. 예열을 시킨 후에 생두 투입량은 1kg 머신을 기준으로 첫 번째 투입량은, 그래서 로스팅을 우리가 여러 번 한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투입량은 1kg의 절반 정도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을 충분히 첫 번째 할 때는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넣은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렇게 50%씩 반복을 하고 난 다음부터 세 번째부터는 이제 80%, 그래서 1kg 용량이었을 때는 약 800g까지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입량이 다른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드럼의 내부와 외부의 열량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투입량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은요, 이 투입량을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이 생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원산지에서 가공된 생두가 여러 경로를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준비된 생두의 수분 함량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생두의 원산지라든가 가공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숙성기를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이 생두에 대한 정확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수분 함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두를 평가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로스팅 포인트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로스팅 포인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볶음 정도에 따라서 맛과 향의 차이점, 그리고 볶은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맛과 향의 변화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스팅은 어때요? 저희가 초보자들은 잘 모르지만 로스팅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포인트를 결정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로스팅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자주 볶아보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맛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전에는 저희가 실습실에서 핸드 로스터로 로스팅을 직접 해서 핸드 드립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번에도 가능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맛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서 이 부분들만을 좀 확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은 이 로스팅을 하게 되면 이 생두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 뭐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향도 변하겠죠. 이것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컬러의 변화입니다.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스팅 정도가 강할수록 녹색에서 어떻게 검은색까지 색깔이 변화하게 되겠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녹색에서 노란색, 황색, 밝은 갈색, 갈색, 짙은 갈색, 검은색까지 색깔이 변화한다 라고 단계별로 맞춰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생두의 종자, 그리고 밀도, 그리고 수분 함량, 가공 방법에 따라서 변화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색의 변화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향의 변화입니다. 생두 고유의 향에서 수분 증발 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걸 세분화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라이트 단계에서는 생두향이 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향이 나게 됩니다. 향을 말하죠. 맛이 아닌 향. 그리고 단향과 신향이 나게 되고요. 지나면 신향, 그리고 신향과 이제 여기에서부터 커피 고유의 향이 나오게 됩니다. CT 단계에서부터요. 그리고 향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되면 이 생두의 향, 커피의 향은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후각을 통해서 각 단계별 향의 변화를 느끼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커피 산지에 따라서 이 향의 차이와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커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하는 얘기인데요. 이 로스팅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커피의 향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바로 이 로스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스팅을 아주 즐겨 하는 사람들, 커피 매니아들이 아주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커피 향은 진정한 커피의 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향이 거의 소멸된 상태에서 우리는 커피 향을 맛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변화는 바로 모양이 변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밀도, 밀도죠. 그리고 수분 함량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먼저 밀도 단단한 정도죠. 밀도가 강하면서 수분 함량이 많은 생두는 1차 크랙 단계에서 원두 표면이 주름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2차 크랙이 진행되면서 주름이 완전히 펴지고 원두의 내외부 조직의 벌어짐을, 그래서 조직이 최대한 벌어지면서 커피의 맛과 향을 끌어낸다. 밀도가 높으면서 수분 함량이 많은 생두가 좋은 생두겠죠. 자, 그리고 조금 품질이 약한 것, 밀도가 약하면서 수분 함량이 적은 이러한 생두는 부피의 변화만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스팅을 할 때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밀도가 강하고 수분 함량이 많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원두 표면에 주름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리고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원두 조직을 벌리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원두 조직을 벌리는데 당연히 쉽겠죠.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로스팅이 쉽다고 합니다. 시간이 더 작게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무게의 변화입니다. 이 수분의 함량과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무게의 변화가 달라지는데요. 이 약하게 볶으면 원두 내부에 수분 증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게 이루어지지만 강하게 볶으면 수분의 증발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볶으면 볶을수록 무게는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무게는 점점 감소하고 수분 함량이 0%까지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 약한 로스팅의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12에서 15% 정도가 감량한다고 합니다. 전체에서. 그리고 약 850g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해요. 이것은 1kg의 생두를 로스팅을 했을 때 줄어든다는 거죠. 부피가 850g 정도 무게가 줄어들고요. 중간 로스팅을 하게 되면 전체 수분 함량의 17에서 20% 정도가 감량이 되고 무게는 800g을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약 20% 정도가 무게가 줄어들고요. 강한 로스팅을 했을 때 수분 함량은 25% 정도가 감량이 되고 750g을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게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과제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 품종에 따라서 로스팅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커피 품종에 따른 로스팅의 정도가 어떤 것이 적당한지 알아보고 그 이유까지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커피 품종의 예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로스팅 정도. 그래서 물론 커피는 기호식품이지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고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